제3장 아련. 트레빌 씨는 그 순간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중하게 젊은이를 맞이했고 젊은이는 땅바닥에 닿을 듯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트레빌 씨는 그의 고향인 베아르 지방 사투리가 섞인 칭찬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젊은 시절과 고향에 대한 이 이중의 기억은 사람을 어떤 나이든 미소 짓게 만드는 법이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응접실 쪽으로 걸어갔고 달타냥에게 손짓을 해 마치 그에게 양해를 구하듯 다른 이들과의 용무를 먼저 끝내고 나서 그와 이야기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어서 그는 3번 갈수록 목소리를 더 높여 부르짖었다. 명령조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까지 모두 중간 톤보다 높이 외쳤다.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두 총사, 즉, 이 세 이름 중 마지막 두 이름에 해당하는 그들은 즉시 자신들이 속한 그룹에서 나와 집무실 쪽으로 다가섰다. 그들이 문지방을 넘는 순간 바로 문이 그들 뒤로 닫혔다.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침착하지는 않았지만 품위와 복종이 동시에 느껴지는 무심함으로 달타냥의 감탄을 자아냈다. 그는 이 사람들을 반신으로 그리고 그들의 수장은 모든 번개를 움켜쥔 올림포스의 주피터로 여겼다. 두 총사가 들어왔을 때 그들 뒤로 문이 닫혔을 때 방금 전에 부름으로 다시 활기를 띤 응접실의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마침내 트레빌 씨가 침묵하고 찌푸린 얼굴로 집무실을 3-4번 걸어 다녔을 때 그는 포르토스와 아라미스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마치 열병식이라도 하듯 뻣뻣하고 말없이 지나쳤다. 그는 갑자기 그들 앞에 멈춰서서 짜증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소리쳤다. 어제 저녁에 국왕 폐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오? 아시오, 제군들? 잠시의 침묵 후 두 총사가 대답했다.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대장님. 하지만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영광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라미스는 가장 정중한 목소리와 가장 우아한 절을 더하며 말했다. 그분은 이제부터 근위 총사들을 추기경님의 근위병 중에서 뽑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소. 추기경님의 근위병 중에서요. 대체 왜요? 포르토스가 날카롭게 물었다. 폐하께서는 당신의 낡은 포도주에 좋은 와인을 섞어 보강할 필요를 느끼셨기 때문이요. 두 총사는 귓부리까지 빨개졌다. 달타냥은 이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인지 알지 못했지만 땅속 깊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맞아, 맞아. 트레빌 씨는 흥분하며 말을 이었다. 맞아, 그리고 폐하가 오르셔. 내 명예를 걸고 말하지만 총사들이 궁정에서 형편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사실이야. 어제 국왕 폐하와 체스를 두는데 추기경님이 내게 위로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 망할 총사들, 그 무모한 녀석들. 그는 이 단어들을 날 더욱 불쾌하게 만드는 냉소적인 억양으로 강조했었어. 진정한 파괴자들이라며 며칠 전 페루 거리의 한 선술집에서 늦도록 난동을 부려 자신의 근위대 순찰조가 그 말썽꾼들을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어. 젠장, 너희들도 알겠지. 총사들을 체포했다고. 너희들 둘도 거기에 있었지? 부인하지 마. 너희들은 신원이 확인되었고 추기경님이 너희들의 이름을 댔어. 하지만 이건 모두 내 잘못이야. 그래, 내 잘못이야. 내가 사람들을 골랐으니. 이봐, 아라미스. 너는 왜 망토를 달라고 했나? 성직 자복을 입었어도 충분했을 텐데. 이봐, 포르토스. 그렇게 멋진 금빛 가죽띠를 겨우 지푸라기 칼을 걸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건가? 그리고 아토스는? 아토스는 보이지 않는군. 어디 있어? 대장님, 아라미스는 슬픈 듯 대답했다. 그는 아픕니다. 매우 아파요. 아프다고? 무슨 병으로? 천연두에 걸린 것 같습니다, 대장님. 대화에 끼어들고 싶었던 포르토스가 대답했다. 그의 외모가 망가질 테니 안타까운 일이죠. 천연두라고. 포르토스, 또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하는군. 그 나이에 천연두라니. 말도 안 돼. 틀림없이 부상당했거나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겠군.
아, 내가 알았더라면. 젠장, 총사 제군들, 나는 너희들이 그런 저질스러운 곳을 배회하며 길거리에서 싸움을 벌이고 사거리에서 검을 휘두르는 것을 원치 않아. 나는 너희들이 추기경님의 근위병들에게 비웃음을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그들은 용감하고 침착하며 영리한 사람들로 체포될 위험에 처하지 않으며 설령 위험에 처해도 체포되지 않을 사람들이야. 나는 확신해. 그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할 것이야. 도망치고 달아나고 피하는 것은 국왕의 총사들이나 하는 짓이지.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들은 트레빌 씨를 기꺼이 목졸라 죽이고 싶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가 자신들에게 품은 큰 애정이 이렇게 말하게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발로 카펫을 밟고 피가 날 때까지 입술을 깨물었으며 온 힘을 다해 검의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밖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다른 사람들이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가 불려들어가는 것을 들었고 트레빌 씨의 목소리 억양을 통해 그가 엄청나게 분노했음을 짐작했다. 문에 귀를 바싹 붙이고 있던 10명의 호기심 어린 머리들이 벽걸이 장식품에 바싹 붙어 분노로 창백해졌다. 그들은 들리는 모든 말을 놓치지 않았고 그들의 입술은 대장의 모욕적인 말을 응접실 전체에 퍼뜨렸다. 순식간에 집무실 문에서 거리 문까지 장원 전체가 소란스러워졌다. 그래서 국왕의 총사들이 추기경님의 근위병들에게 체포되었다는 말이야. 트레빌 씨는 내면적으로는 부하들만큼이나 격노했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멈춰서 마치 단검을 찌르듯이 듣는 이들의 가슴에 하나씩 꽂아 넣으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추기경님의 근위병 6명이 국왕의 총사 6명을 체포했단 말이야. 젠장, 나는 결심했어. 지금 당장 루브르궁으로 가서 국왕 총사 대장직을 사임하고 추기경님의 근위대 중위직을 요청할 것이야. 그리고 그가 거절하면 젠장, 나는 수도사가 될 것이야. 이 말에 바깥의 웅성거림은 폭발이 되었다. 곳곳에서 욕설과 신성 모독이 난무했다. 젠장, 하나님 맙소사. 40개의 곰보 자식들이라는 욕설이 공기를 가로질러 오갔다. 달타냥은 숨을 벽걸이 장식품을 찾았고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싶은 엄청난 욕구를 느꼈다. 이봐요, 대장님, 이성을 잃은 포르토스가 말했다. 사실은 우리 6명 대 그들 6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열한 습격을 당했습니다. 칼을 뽑을 틈도 없이 우리 중 2명은 쓰러져 죽었고 심하게 다친 아토스는 거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대장님은 아토스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2번이나 일어나려 했지만 2번 모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우리는 탈출했습니다. 아토스 말인데 그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를 전장에 평온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옮겨갈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죠. 이게 전부입니다. 젠장, 대장님, 모든 전투에서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대한 폼페이도 파르살루스에서 패배했고 제가 듣기로는 프랑스와 1세 국왕도 훌륭한 분이었지만 파비아에서 패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검이 첫 번째 찌르기에 부러졌기 때문에 제 검이 아닌 다른 검으로 그들 중 한 명을 죽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아라미스가 말했다. 죽였다고 해도 좋고 찔렀다고 해도 좋습니다. 대장님, 마음대로 부르십시오. 그것은 몰랐군. 트레빌 씨는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추기경님께서 과장하셨군, 보아하니. 하지만 제발 대장님, 그의 대장이 진정되는 것을 보고 감히 애원을 시도한 아라미스가 말을 이었다. 제발 대장님, 아토스 본인이 부상당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만약 국왕 폐하의 귀에 들어간다면 그는 절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상은 어깨를 뚫고 가슴까지 침투했으니 매우 심각해서. 바로 그 순간 커튼이 들어올려지고 늠름하고 잘생겼지만
끔찍하게 창백한 얼굴이 커튼술 장식 아래로 나타났다. 아토스! 두 총사가 외쳤다. 아토스! 트레빌시 자신도 같이 외쳤다. 저를 부르셨다고요, 대장님? 아토스는 약하지만 완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트레빌시에게 말했다. 우리 동료들이 저를 부르셨다고 말해서 저는 대장님의 명령에 응하기 위해 서둘러 왔습니다. 자, 대장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말을 하면서 총사는 흠잡을 데 없는 옷차림에 평소처럼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확고한 발걸음으로 집무실로 들어섰다. 트레빌 씨는 이 용기에 마음속 깊이 감동하여 그에게 달려갔다. 나는 방금 이 신사들에게 내 총사들이 불필요하게 목숨을 걸지 말라고 금지했다고 말했어. 용감한 사람들은 국왕에게 매우 소중하고 국왕께서는 그의 총사들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네. 이리 와, 아토스. 그리고 트레빌 씨는 새로운 사람이 이 애정에 스스로 응답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의 오른손을 잡고 온 힘을 다해 꽉 쥐었다. 그는 아토스가 모든 자제력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듯이 움찔하며 아까보다도 더욱더 창백해졌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토스의 도착이 일으킨 센세이션이 너무 커서 문이 약간 열려 있었다. 그의 부상은 비밀로 지켜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다. 대장의 마지막 말에 만족의 소란이 일어났고 흥분에 휩싸인 두세 개의 머리가 벽걸이 장식품의 틈새로 나타났다. 트레빌 씨는 이 예의범절 위반을 날카롭게 질책하려던 참이었지만 갑자기 아토스의 손이 자신의 손 안에서 꽉 쥐어지는 것을 느꼈고 그에게 시선을 돌리자 곧장 실신하려는 것을 보았다. 고통과 싸우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었던 아토스는 마침내 고통에 굴복하여 죽은 사람처럼 바닥에 쓰러졌다. 외과 의사를 불러. 트레빌 씨가 외쳤다. 내 외과 의사, 국왕의 외과 의사, 최고의 외과 의사. 외과 의사를 불러와 젠장. 그렇지 않으면 나의 용감한 아토스가 목숨을 잃겠군. 트레빌 씨의 외침에 모두가 그의 집무실로 달려왔고 그는 아무에게도 문을 닫지 않았다. 모두가 부상당한 이를 돕기 위해 달려왔다. 그러나 이미 집무실 안에 와 있던 의사가 없었다면 이 모든 관심은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그는 군중을 헤치고 다가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아토스에게 접근했다. 이 모든 소음과 움직임이 그를 매우 방해했기 때문에 그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총사를 옆방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다. 트레빌 씨는 즉시 문을 열고 포르토스와 아라미스에게 길을 안내했다. 그들은 동료를 팔에 안고 옮겼다. 그 무리 뒤로 외과의사가 따라왔고 외과의사의 뒤로 문이 닫혔다. 그 후 트레빌 씨의 집무실은 평소에는 매우 존경받는 장소였지만 잠시 동안은 응접실의 부속 공간이 되었다. 모두가 떠들고 비난하고 외치며 추기경과 그의 근위병들을 온갖 악마에게 저주했다. 잠시 후 포르토스와 아라미스가 다시 나타났다. 외과의사와 트레빌 씨만이 부상당한 아토스 옆에 남아 있었다. 마침내 트레빌 씨도 다시 집무실로 돌아왔다. 부상당한 이는 의식을 회복했고 외과의사는 총사의 상태가 친구들이 걱정할 만한 것은 아니며 그의 허약함은 단순히 출혈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 후 트레빌 씨가 손짓을 하자 모두가 물러났다. 달타냥은 예외였다. 그는 자신의 아련을 전혀 잊지 않았고 가스코뉴 사람 특유의 끈기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모두가 떠나고 문이 다시 닫혔을 때 트레빌 씨는 돌아섰고 젊은이와 단둘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방금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는 사고의 흐름을 다소 잃었다. 그는 끈기 있는 이 청원자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 달타냥은 자신의 이름을 말했고 트레빌 씨는 현재와 과거의 모든 기억을 한꺼번에 떠올려서는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다. 용서하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용서하게. 내 사랑하는 동양인. 자네를 완전히 잊고 있었군. 어쩔 수 없네.
대장은 일반적인 가장보다 더 큰 책임에 짓눌린 가장일 뿐이지. 군인들은 큰 아이들이야. 하지만 나는 국왕의 명령, 특히 추기경님의 명령이 수행되기를 고집하고 있으니 달타냥은 미소를 숨길 수 없었다. 그 미소를 보고 트레빌 씨는 자신이 결코 바보를 상대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화제를 바꾸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나는 자네의 훌륭한 아버지를 매우 좋아했네. 그가 말했다. 그의 아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서두르게. 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니까. 대장님, 달타냥이 말했다. 타르브를 떠나 이곳으로 올 때 저는 대장님께서 잊지 않으신 그 우정의 기억을 위해 총사 망토를 부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시간 동안 제가 본 모든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엄청난 특혜라는 것을 깨달았고 제가 전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말 특혜라네, 젊은이. 트레빌 씨가 대답했다. 하지만 자네가 믿는 것, 혹은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닐 수도 있네. 하지만 폐하의 결정으로 이 경우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고 우리 것보다 덜 선호되는 다른 연대에서 여러 전과의 증명, 몇몇 빛나는 행동 또는 2년간의 복무 없이는 아무도 총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어 유감이네. 달타냥은 아무 대답 없이 받아들였다. 그것을 얻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총사 제복을 입고 싶은 열망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트레빌은 말을 이었다. 그는 동양인에게 매우 날카로운 시선을 고정시켜 마치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읽어내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의 오랜 동료인 자네 아버지를 위해서 젊은이, 내가 자네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네. 우리 베아르 출신 귀족 자제들은 대개 부자들은 아니지. 그리고 내가 그 지방을 떠난 이후로도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하네. 그래서 자네가 가져온 돈으로 살아가기에는 넉넉하지 않을 것이네.